자,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잘 나가는데 나랏빛은 계속 늘어만 간다.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. 아니, 한쪽에선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라는데 다른 쪽에선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대요.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?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현상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설명하는 관점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파트, 국가적 역설입니다.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.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자, 상상해 보세요.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진짜 잘 나가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정작 우리 집 전체 살림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. 뭔가 이상하잖아요, 그렇죠?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과 아주 비슷합니다. 자,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원인으로 제시되는 아주 독특하고 또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70대 30의 원칙입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재밌는데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관점에 따르면 기업가가 벌어들인 이익 전부가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기업가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딱 30%뿐이라는 거죠. 그럼 남은 70%는 대체 뭐냐고요? 그게 바로 사회의 몫이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기업가들이 쌓아올린 그 어마어마한 부는 사실 개인 재산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라고 잠시 맡아둔 공동의 자금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. 아니, 70%가 사회 몫이라면서 그럼 애초에 왜 그 돈을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? 그쵸.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임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숨어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.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받는 월급을 노동의 대가로 보지 않아요. 그게 아니라 노동자가 다음날 또 출근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비용, 뭐랄까 기계 돌리는 기름값이나 원자재값 같은 재료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노동의 진짜 가치는 아직 돈으로 받지 못했고 바로 그 부분이 기업 이익 70%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는 주장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자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?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. 바로 자본의 수호자들입니다. 다시 아까 그 가족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. 이 비유 속에서 기업가들은 그냥 돈만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에요. 온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쌈짓돈을 악착같이 모아온 부모님 같은 역할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까? 이걸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오히려 뭔가 의미 있는 일 없을까? 이 돈을 진짜 가치 있게 쓸 곳은 없을까? 이렇게 물으면서 이 모아놓은 사회적 자산을 쏟아부을 만한 어떤 대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돈을 쥔 부모님은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그 돈으로 뭘 할지 우리 가족의 미래 계획을 세워야겠죠?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주인공이 등판해야 합니다. 바로 지식인들의 과제입니다. 계속해서 가족 비유로 한번 가볼까요? 그럼 지식인들은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일까요? 바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공부한 똑똑한 큰형이나 큰 누나 같은 존재인 거죠. 이들의 임무는 뭐냐? 바로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. 돈을 쥐고 있는 부모님은 가치 있는 대위를 찾고 있는데 정작 설계도를 그려야 할 큰형은 어디 뭐 재밌는 일 없나? 돈 되는 일 없나?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. 둘의 대화가 전혀 되질 않는 거죠. 뭐랄까 서로 다른 라디오 주파수를 듣고 있는 것처럼요.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. 지금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돈은 이미 쓸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쌓여 있습니다.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어떤 거대한 비전, 즉 설계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
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부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. 자, 과거에 1세대 기업가들이 피땀 흘려서 사회의 몫은 70%를 쌓아 올렸죠. 그리고 현재 그 돈은 갈 곳을 잃은 채 그냥 멈춰서 있습니다. 그럼 미래는요? 이대로 가다가는 이 돈을 버는데 1도 기여하지 않은 2세, 3세들이 이 엄청난 자산을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외로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살펴본 관점대로라면 기업 금고에 쌓여 있는 그 돈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국가적 자산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질문은 아주 명확해지죠. 우리는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음 세대가 이 소중한 자산을 들고 해외로 훌쩍 떠나버리는 걸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할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. 이것이 바로 지식인에게 주어진 숙제다라고요.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설계도를 그려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이 국가적 자산을 깨우고 의미 있는 길로 이끄는 것.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지성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